하지만 본질은 시장의 본질 가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삼촌, 앞선 영상에서 현재 실적이 따라오지 않은 증시의 상승, 즉 유동성이 이끌어온 현재의 상승은 본질 가치만큼의 되돌림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유동성 시장이 어떻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하반기에 공매도 금지 해제나 2차 팬데믹,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등의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다시금 급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별다른 이슈 없이 점진적인 조정이 나올지 삼촌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정이 급락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지루하게 빠질 것이냐, 이 부분 하나 하고, 시장이 그러면 어떤 이슈를 트리거로 이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락으로 발생할지 지루하게 떨어질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의 가치로 했을 때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각이 세게 나올 것이냐, 완만하게 나올 것이냐, 그럼 기간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형태로 갈지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에 기대감이 많이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껴있는, 거품이 껴있는 장세라고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될 것이냐, 공매도가 될 수 있고 2차 팬데믹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미중 간의 마찰이 격화되고 한일 간 경제전쟁이 또 격화되고 또 북미 간이라든지 남북 간의 또 문제가 격화되고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빠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갖고 있는 본질의 가치를 보고 있으면 결국은 그곳을 확인하고 올라가고 또 다시 확인하는 속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또 공매도가 또 어떤 시장의 중요한 사건들이 시장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물동량이 얼마만큼 줄고 있고 실업률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있고 재고자산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경기 선행지수라는 동행지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시장 본질의 경제지표,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에 집중하셔서 과연 지금의 증시가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지금의 가치가 합당한지를 계속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슈들은 시장의 메이저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하겠다 해가지고 선택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의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의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시장의 본질 가치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질지 급하게 떨어질지는 아직은 결정된 게 아직 안 보입니다. 또 어떤 이슈를 이용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경제전쟁, 북미 간, 남북 간, 또 2차 팬데믹,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조심히 보셔야 된다. 하지만 본질은 시장의 본질 가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가치에 수렴하는 주식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저희가 지금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임주라던가 비대면, 언택트, 이런 관련주들인데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던 기업들 혹은 경제가 아니라 이러한 현재 상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종목들이 뭉쳐져서 지수를 구성하는 건 맞죠. 분명 이번 사태에 수혜와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극명하게 갈라져서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렸던 W게임즈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또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도했던 게 맞는데, 대부분의 10개 중에 2-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경제 활동의 모든 기업들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계속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과 지금에 있는 본연의 경제 활동을 했던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 건 별개로 보셔야 된다. 저희가 이제 추천드렸던 기업들 중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보수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기업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몇 가지를 말하는 것보다 지수 전체를 말씀드린다고 보면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이 기업들의 실적이 현실화될 거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흔들리고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재미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어떤 테마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어떤 수익 받는 기업들이 있고 또 뭐 언택트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프레이밍을 짜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부분이 분명 필요한데 예상이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을 항상 이렇게 봐왔던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시장을 해석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기 때문에 뭐 동행지수, 선행지수, 실업률, 또 재고자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카페라든지 톡방이라든지 블로그에 계속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방에 통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자산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뭐 지수 관련해가지고는 종목들을 좀 줄이고 있는 게 저희의 지금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카페와 톡방 또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또 이제 유튜브까지요.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과 좀 다르게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뭐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기사가 나왔었고요. 한편에서는 공매도를 지속해달라라는 어떤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공매도가 어떻게 될지 삼촌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건 사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뭐 간단하게 공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보다 더 문제가 외국인 선물 거래예요. 조금 더 터프하게 말하면 시장 교란과 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공매도에 민감하신 건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현물을 주식을 보유하셔서 매매를 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대량의 자금으로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리면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고 또 이 부분이 분명 문제인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보다 더 문제는 외국인의 선물 거래가 훨씬 더 문제다. 지금의 시장 교란한 주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국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공매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근데 공매도를 일괄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푸는 부분도 일괄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다른 형식들이 많아서 큰 주식들이라든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에 크게 피해를 안 받는 부분들도 당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9월까지 이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수렴의 과정들을 거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매도보다 외국인 선물 매매가 훨씬 더 지금의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보시고 잘 관찰하시는 게 여러분 투자와 대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경제 전반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저희 유튜브가 조금 더 유명해졌던 것이 한일 간 경제 전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은 금융투자, 또 주식시장을 읽어드리고 제가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본질적으로 더 하고 싶었고 실제 제가 그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새 매니저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더 자세히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 예상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큰 변동성 국면에서도 조금 혼돈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증시가 결국엔 펀더멘탈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장을 해석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한 번을 맞추는 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당나귀 상충이 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